안녕하세요. 오토기입니다. 네. 날씨가 덥습니다. 네, 캠리 하부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네. 리프트가 많이 안 올라가서 예. 오랜만에 앉아서 이런 자세가 진행하고 됐네요. 있습니다. 예전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했었죠. 네. 어쩔 수 없이. 거만하게 앉아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왕 앉는 거 좀 다리도 좀 꼬고. 예. 아무도 안 깠는데 대표님 혼자 꼬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건방지시네요. 방금 또 껐네요. 예. 배신자. 네. 배신자. MPD 꾸지 마세요. 좀 짧아서 아, 크기가 아이고. 조금 안 심합니다. 보이지요? 강한도. 이 서브 프레임은 부품을 좀 보호하고 하부 진동 상쇄하고 링크도 또 안정적으로 걸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뭔가 튼튼해 보이는데. 아 튼튼해 보입니까? 커서 그런가? 아 네, 그럼 튼튼한 걸로. 자, 저기 이제 나사들이 보면은 이제 저 색깔 보고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 저거 아연 코팅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다 불구스름하게 돼 있는 게 네, 어디서 한 대 맞았나요? 비춰보시죠. 보라색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피멍이 든 것 같아요. 네, 아하. 네. 녹슬지 말라고. 이 서브 프레임이나 암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탄소광이기 때문에 그 탄소광을 잘 잡아주려면은 그 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이 장력이 약한 볼트는 사용이 좀 어렵죠. 대신 이제 녹이 나면은 흔히 말해서 그 빠가 난다 그러죠. 나사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코팅을 해서 네. 녹이 안 나게 방지를 합니다. 이 하부 쪽에 움직이는 나사들은 다 스틸 나사들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변속기 쪽에 물리는 것도 그렇고 엔진 위쪽으로 해서 일부 그 힙이 안 받는 곳에는 알루미늄 합금 볼트가 사용이 되기도 하죠. 일부가. 근데 그거 풀어낼 때 잘 뭉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알루미늄 로암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지지하는 그런 힘은 견디겠지만 네. 얘를 풀다 보면 네. 그 나사산이 있잖아요. 네. 그 나사산이 금방 뭉개진다는 그 얘기죠. 바이크에도 보면은 그 상부 쪽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는 알루미늄 나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풀어낼 때마다 아주 신경 쓰여요. 잘 부셔지거든요, 머리가. 여기는 하우징은 붙잖아요. 알루미늄 합금인데. 알루미늄 맞는데 얘는 색깔이 꼭 알루미늄 색깔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이 네. 아니고 원래 그 구조물보다 그 구조물을 고정하는 볼트가 더 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형도 없고. 예. 자, 지금 그 에키스 사이클 4기통 가솔린 엔진 직분사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 아까 우리가 주행하면서 에키스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130년 개발된 지는 한 130년 됐는데 이중 크랭크 방식이 이제는 밀러 사이클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중 샤프트를 원래 그 단위 샤프트로 바꾸면서 흡기행정과 배기행정의 길이 차이를 둬서 에키스 사이클의 장점을 살렸죠. 구조는 또 단순화시키고. 네, 그리고 그 전 세대까지는 이제 멀티포트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직분사입니다. 직분사도 6개, 노즐이 6방향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말하면 멀티분사네요. 멀티 직분사네요. 네, 정중앙에서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네, 토요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178마력을 냅니다. 그 엔진 자체 출력은. 네, 그리고 178마력 내고요. 전기 모터가 88kW니까 1.38 곱하면은 이제 120마력. 네. 예.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120마력입니다. 그럼 합치면은 300마력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네. 같이 쓸 수만 있으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노래 제목처럼 그랬으면 좋겠지만 211마력 합산 출력은 그렇게 해서 출력이 납니다. 왜냐하면 엔진 출력이 만약에 200마력이라 그러면 네. 그 200마력의 출력은 아무 때나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최고 RPM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을 최고 RPM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모터 출력을 같은 출력을 뽑아내면 그걸 합쳐가지고 동력을 그렇죠. 나가고 그럴 수 네네네. 있겠지만 그게 같이 합쳐질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출력을 담당한 MG2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그 모터가 같이 동작을 하면서 그 모터가 조력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로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이게 출력 전달이 되려면 합산해서 출력을 내려면은 구동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후륜해 놓고 그 엔진을 전륜해 놓고 배터리 용량을 충분하게 해서 따로따로 돌게 하면은 출력이 합산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같은 출력으로 묶어 놓으면 합산 출력은 이제 낮아지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낮아지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전기 모터가 120마력짜리나 들어갔는데 해답은 배터리가 1.59 kWh니까 전기 모터를 또 적극적으로 못 써요. 그렇죠. 예.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모터 하나가 출력 그다음에 충전을 다 담당을 하는데 얘는 분리가 돼 있어요. MG1, MG2로 분리가 돼 있어서 출력은 MG2, 충전은 MG1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당연히 MG2가 출력을 담당하고 용량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출력만 담당하니까 이게 빠지고 붙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충전으로 전환됐다가 출력으로 전환됐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똑같이 병렬 하이브리드인데 병렬 하이브리드가 두 가지로 이제 마일드 방식이 있고 하드 방식이 있어요. 근데 토요타는 이제 하드 방식에 해당하는데 마일드 방식의 장점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원조답게 뭐 두 가지 장점을 고루고루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CVT 변속기, eCVT 여기까지가 전기 모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CVT입니다. CVT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물이 좀 작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 보니까 렉 방식이네. 렉에 모터가 붙어 있어요. 그 그러네요. REPS입니다. 네. 네, 모터가 있죠. 네. 그 우물정자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 앞에 예. 마운트가 더 만들어 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엔진의 로테이션 그 흔들림을 네. 앞 뒤로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위쪽에도 두 개가 잡혀 있을까요? 양쪽도 네. 전체 덩어리를 또 잡고 있죠. 아, 네. 변속기 쪽 하나, 엔진 쪽 하나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럼 네 개, 그, 4마운트 방식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동이나 뭐 소음 쪽에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죠.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로크 방식입니다. 이거는 완전 고전적인 형태의 맥퍼슨이네요. 네. 그 볼트 큰 거 두 개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스트럿 볼트 두 개로 네. 잡아주는 아주 고전적인 형태고, 네. 그 다음에 너클이 알루미늄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너클도 스틸로 돼 있네요. 스틸.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기아 차들 보면 이상하게 하이브리드일수록 가치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알루미늄 로우암 같은 쓰고. 예, 재료를 네. 쓰고 그랬는데 경량은 잘 돼 있는데 네. 보통 요즘은 다 알루미늄만큼 쓰는 분위기인데 너클을 예, 스틸을 썼어요. 예. 아 얘가 그게 토요타라서 토요타? 왜요? 아까 원가 절감 뭐 그렇죠. 그걸 또 기억해내네요. 네. 네. 예,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렇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원가 절감하는군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로우암도 보면은, 네, 이렇게 두 개 판을, 절곡된 두 개 판을 붙여서 보통 요만한 사이즈 중형차, 대중차에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막금이 1도 사용이 안 됐네요. 캘리퍼도, 네, 그렇고요. 캘리퍼는 보통 다 저거죠. 네. 그래도 뭐 알루미늄 요즘 많이, 합금 많이 씁니다. 요즘은 그, 네, 근데 이제 전체가 다 스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토요타가 스틸을 굉장히 사랑하는군요. 네. 네. 이쪽 엔진 쪽하고 변속기 쪽 외에는 뭐 알루미늄 합금 사용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토요타도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브랜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렉서스하고 또 이렇게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 예. 아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왜냐면 이런 것들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루미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교체할 때 비싸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가성비가 네, 떨어지는. 가성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난 무조건 교환할 때 좀 싼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돈안 있어요. 들여야죠. 네. 차에 신경 쓰는 게 싫은데. 그러니까 처음 사서 수리하기 전까지는 고급 재료가 쓰는 것이 100번 좋죠. 그치. 하지만 이제 교체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돈이 더 들기는 하니까 뭐 그런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뭐 저렴하게 쓴 건 나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변속기 자체가 CVT로 워낙 작으니까 하우징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거 하이브리드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마치 여기서부터까지가 전체 그냥 변속기 같아요. 자동 변속기 네, 하나인 네. 것처럼. 네. 요즘 8단 변속기가 딱 전류구동용이 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그냥 변속기 같아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차체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더 뭐 네. 보실 거 있나요? 네, 특별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모터가 어떻게 그 충전에 관여하고 출력에 관여하는지 좀 뜯어보면 좋겠지만, 네, 이런 걸 뭐 뜯어보긴 좀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 더 보면, 자, 여기 엔진이
변속기. 트랜스미션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드 멤버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가면서 사이드 멤버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야, 살짝 네. 옆으로. 그러니까 예. 이런 게 그 옵셋 충돌. 그렇죠. 25%. 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 라인을 비켜나가면 와장창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든 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힘을 받아서 맞아요. 예. 이렇게 뻗어 있는 데서 다리를 돌리기도 하고 네. 이 사이드 멤버 자체를 이렇게 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차체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뭐 실런트가 이렇게 네. 많이 뿌려져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에 그냥 기밀 처리 정도만 돼 있고요. 실리콘.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져 있다는 거 빼고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요즘은 뭐 실런트가 고급차 외에는 이렇게 좀 많이 생략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두껍게 이렇게 좀 뿌려주고 그러면은 또 정숙성에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예, 그게 조금, 예, 이런 대중차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연 강판 위에 약하게 보이는 이런 네네. 것들이 이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짝 뿌려져 있으면 이게 이제 녹방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요타 캠리까지만 해도 이게 대중차거든요.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가는 차예요. 우리나라 차만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대중차들은 우리나라 차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 차들도 그래요. 유럽 차들 푸조, 뭐 르노나 뭐 이런 차들도 보면 그렇고요. 핑돌이가 낫네요. 아, 그렇죠. 핀돌이는 막 여기까지. 실런트가 예. 장난 아니었죠. 네, 맞아요. 핑돌 실런트 얼마나 많이 발라주는 그 다음에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요즘은 실제. 원가 절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맞게 품질을 얹어서 주면 딱 그만큼 주면 괜찮은 건데 가격은 비싸게 점점 올리면서 품질을 퇴보하거나 그대로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맞아. 이 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하이브리드는 4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밑에 좀 실런트도 꼼꼼히 발라주고, 좀 더 이렇게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알루미늄 로우암 같은 경우에도 좀 쓰고, 너클도 알루미늄처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 좀 더 유연하면서 승차감이 세련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물론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해주면 좋은 거고. 거지. 그리고 이거는 하이브리드니까 비싼 모델이란 말이에요. 맞아. 대중차로 보기에는 그래도 꼭대기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녹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제조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지불한 것보다 만족도를 느끼기에 살짝이라도 오버스펙을 좀 얹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머플러 보시면 네, 파이프 쪽은 뭐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총매 괜찮고요. 중통에서 약간 녹이 비춰지는데, 예, 뭐 크게 심각하진 얘가 않습니다. 12,000km 12,000km. 정도 예, 됐죠. 네. 손들면 뭐 그다음에 뒤에 엔드 쪽으로 가면서 약간 가면서 녹이 좀 생기네요. 요즘 가솔린 모델들이 대충 뭐 요 정도 품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천만 원대. 얘는 뭐 4천만 원이 넘지만 하이브리드니까 베이스는 한 2, 3천만 원대라고 봐야 되겠죠. 3천만 원대 정도 되는 차들의 머플러 품질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녹이 많이 생기는. 네. 위쪽은 좀 원만한데 예, 밑에 괜찮은데. 쪽 부분에는 네, 녹이 많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좀 녹이 예. 있는 상태고요. 네, 좀 더 좋은 재질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왜냐면은 근데 이런 색깔을 띄려면 네. 이런 색깔을 띄려면 여기에 그 합금이 굉장히 비싼 소재가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내열 합금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네. 뒤에까지 그 돈을 쓰지는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비싸니까 또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 또 다른 이유긴 한데 그 실린더 헤드 일체형 배기 매니폴드라고 네. 배기 매니폴드가 실린더 헤드 속에 그냥 주물로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차에선가 봤죠? 아, 그 쉐보레 스파크가 그랬나요? 네. 그렇게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싼 소재들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색깔로 뒤에 끝까지 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거는 레어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
여기서부터 그 뒤에는 한 10년 가면 한번 갈아줘야죠. 응? 그러라고 이렇게 이음새를 만들어 놨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긍정적해서. 네. 어쨌든 그 머플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통까지는 대부분 다 괜찮은데 네. 그 이후 엔드로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열이 여기까지 중통까지가 열이 많이 받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뒤쪽은 열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받으니까 아무래도 소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꼭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후륜으로 가겠습니다. 호륜. 네. 후륜 보시니까요. 확실히 네. 언더스티어가 눈에 보이는 게 스프링이 되게 얇죠. 얇아요. 얇고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뒤에 숨통이 튀어져 있으니까 네. 뒤에는 접시가 살아나고 그렇죠. 앞쪽이 타이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는 그렇게 얇지는 않은데 스테빌은 얇진 않아요. 예, 근데 스프링이 워낙에 지금 마일드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손으로도 보면 손으로도 말랑말랑하게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뒤쪽에 부드러운 어떤 승차감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시점도 좋았어요. 이래서 전륜 쪽에 숨통이 막혔구나. 전륜 쪽에 멱살이 잡혀 있구나. 언더가 그래서 멱살. 컸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자, 링크가 지금 이것도 풀링크네요. 포링크죠? 네. 자,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보면은 그랜저 소나타랑 아주 비슷하네요. 비슷한 구조죠? 트레일링암으로 그 사용한 진동만 잡아주고 그 세 개의 링크로 멤버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요급에 해당하는 중형, 준준, 준대형 여기에 해당하는 대중차의 멀티링크입니다. 그리고 그 트레일링함 구조가 지금 보시면 가다가 네. 위로 많이 꺾였잖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 가다가 확 꺾였잖아요. 네. 이 꺾어주는 이것 때문에 뒤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면을 얼럭 튀어나온 걸 지나갈 때 네. 이게 똑바로 펴져 있으면 쿵 치는 충격이 차이 그대로 많이 가죠. 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많이 꺾여 있으면 쳐도 얘도 그냥 살짝 돌아가기만 하고 네. 충격을 많이 줄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부분하고 저 윗부분에서 움직이는 각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위가 확실히 그 진동이 많이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뒤 승차감을 살리려고 홈을 파놓고 그 속으로 피봇을 훅 집어넣을 그렇죠. 정도로 네. 신경을 썼다는 거죠. 네. 링크 구조가 뭐 정말 비슷하네요. 현대차 그랜저하고 네. 편수 냄비처럼 이렇게 로어만 하나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 링크 잡고 있고 간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더도 비슷하고. 네. 네. 그랜저 IG가 언더가 이거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얘가 언더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런데 거동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어퍼암 쪽의 형상이라든지 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다 스틸이네요. 네. 온통 다 스틸이네요. 네. 알루미늄 합금 사용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우선 여기 보이네. 부싱 쪽에. 네. 네.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고급 재료가 사용된 차는 아니에요. 네. 그냥 이 토요타도 보면 지불한 만큼만 줘요. 네. 이 친구들도. 네. 아주 이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얘도 엄마 5,000원만 하면 5,000원. 5,000원만 줘요. 네. 그런데 이게 욕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죠. 예, 왜냐면 얼마만큼 주는 거? 5,000원 달라는데 3,000원, 4,000원밖에 안 주는 차들이 많아요. 5,000원 다 주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5,500원, 6,000원 주면 더 좋죠. 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제조업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마진율이라든지 상품에서 통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런 분석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5,000원에 해당하는 품질만 딱 정확하게 얹어만 놔도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캠리 이 모델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불한 만큼 그 가치만큼은 얻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말하지 마시고 이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품질만 얻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 차를 가지고 평상시 정말 편안하고 A2B카로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후회를 하지는 않으실 거지만 그래도 이게 수입차인데 그럼.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정말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데 하면서 뭔가 큰 기대를 하시면 실망할 수 예, 있다. 실망하실 수도 있다. 근데 뭐 일반 소비자들이 차 뜯어서 하차를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쵸. 우리가 잘못됐네. 맞네. 우리가 그럴 잘못했네. 테네. 왜 차를 들어서? 그 차가 우리는 수입차로 그렇게 엄청난 차는 아니고 그냥 그 가격에 맞는 차예요 하고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아, 토요타가 지향하는 방향도 그거예요. 캠리가 뭐 어마무시한 차가 아니라 그냥 늘 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 뭐 이런 개념. 네.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상품성 기획 잘 돼 있는 모델이고. 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하이브리드가 결코 가격 대비해서 나쁜 품질이 아니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해봤자 뭐 현대기아차밖에 더 있습니까? 예. 보면 이제 알루미늄 로암 넣어서 좀 차별화도 좀 했고요. 예, 러클도 요즘 알루미늄으로 합금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런트도 조금씩 더 많이 폭을 넓혀가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국산차는 품질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무난하네요. 예, 네. 하체도 되게 무난합니다. 뭐 와 할 만한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할 만한 부분도 없고. 주행도 무난, 예. 하체도 무난. 하체도 무난, 주행도 무난, 뭐 무난의 끝? 예, 이름도 그냥 관이에요. 무슨 관인지 몰라. 관. 예, 그냥 관. 그냥 관. 관. 예. 너무 뭐, 무난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이해 못할 뻔했습니다. 아, 예. 대표님 빨리빨리 쫓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벅찹니다.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하체? 아니요, 뭐 예, 여기 타이어 들어가는 템포러리 타이어 들어가는. 좀 스페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형 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 부르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 예. 근데 사실 미국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페어를 넣어줘야 맞는데 그걸 템퍼러리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미국에 맞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스페어로 다 들어가요. 맞아. 예. 좋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성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미국형하고 한국형의 중간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맞네. 완벽한 하이브리드네. 예.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했다.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토요타가 토요타 했다. 뭐가 뭐 했다. 토요타가 현대기아에게 원가 절감을 가르쳐 준 브랜드예요. 잘 배워가지고 요즘 현대기아차가 더 잘하고 있죠. 아, 너무 뭐든지 청출어람이에요. 뭐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해요. 토요타가 분발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짜낼 수 있도록. 네. 근데 그 멘트 너무 웃긴다. 뒷좌석에 배터리를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1.59 이렇게 들어가는. 킬로와트아워니까 전기 스쿠터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네, 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인데 좀 아쉽죠? 예,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프리우스가 8.8 킬로와트아워 용량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정도는 되고 우리나라의 그 아이오닉 플러그인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8.9. 그러니까 제조사들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니까 상계 경쟁사보다 조금 더 하려고 0.1 막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통 그 1.56, 1.59 요 정도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그랜저가 뭐 1.86인가? 조금 더 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88kW의 모터를 움직이려다 보니 풀파워로 움직이면 1분 30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껴서 쓰면 한 3, 4분? 길어야 4, 5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생제동 할 때 네.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효율이 와 진짜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뭐다? 배터리 작아서.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다. 금방 충전되고 금방 충전되고 빠지고.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리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충방전이 더 빨리 되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완충했다가 완충한 그 400kg, 그 60kWh의 용량을 꾸준히 쓰면서 채웠다가 많이 썼다가 채웠다가 많이 네. 썼다가 해서 쭉 사용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20% 이상부터 80% 미만 그 사이에서 쓰면 네. 충방전 몇 번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그래서 400km 한 300km를 갈 동안 한 번 쓰고 또 한 그렇죠. 번 충전하고 네. 그러면 상당히 그 오래 쓸 수 있어요. 오래 쓸 수 예. 있는데 얘는 작은 게 확 썼다가 또 바로 충전. 충전했다가 확
좋다. 그러니까 물론- 얘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물론 얘도 BMS가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양이 감소가 되면 네. 관리를 해줍니다만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비해서 충방전 횟수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보존 기간이 긴 모델을 사셔야 돼요. 네. 배터리 보존 기간이 이건 10년에 20만인데 10년 이하로 뭐 7년 해준다, 5년 해준다 이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은 해줘야 됩니다. 이 배터리도 1.5g이지만 이거 다시 구매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12V 뭐 80A 네. 이것만 리튬 이온으로 바꿔도 막 7, 80만 원이에요. 네. 그것만 바꿔도 리튬 이온으로. 근데 네. 만약에 배터리가 바꿀 때 됐는데 안 네.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바꾸면 점점 전기 모터가 하이브리드 힘을 못 효과가 내죠. 점점 못 점점 쓰는 떨어지는 거죠. 네. 안 써도 그만 아닌가? 그럼 가솔린차 되는 거 아니야? 가솔린차 되는 거죠. 가솔린차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손해죠. 아 비싸게 샀는데? 그렇기도 연비 안 하고 좋아지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아, 출력도 안 좋아지니까 여러모로 손해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배터리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네.